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 쫄트 시즌 11 39번째입니다. 예. 네.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시즌을 시즌도 또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번 시즌도 어김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360 정남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면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송도필님도 이번 시즌은 많이 바쁘셔서 네, 많이 출연을 못했어요. 진행을 못하셨는데 마지막에 얼굴을 비추시는 마지막 때니까.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매번 이렇게 장소와 물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홍준 대표님이 네. 돌아오셨어요. He was back. 홍윤 대표님이 몇 주 동안의 그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요. 회사를 관두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컴백하셨습니다. 네. 네.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 수학 쪽 관심이 많다고 해서 하여튼 뭐 얘기 잘 듣고 있는데요. 여기 그 충전 여기 설치하는 건설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마친 것 같은데요. 일부를 계속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럴게요. 회사에서 부담하는 서비스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경제성인 거예요. 결국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2% 안에 곧 들 것 같아요. 2%의 못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밸류체인으로 보면 마치 건설회사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 제조업, 그리고 구축하고 하는 설계, 설비업을 통해서 이미 비즈니스의 모델은 다 완성이 되어져 있고요. 운영하는 거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수익은 발생할 거지만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제조, 설치, 운영을 먼저 합니다. 물론 이 운영하는 단계에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경제성이 몇 명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얘기지만 많아질 거라는 건 당연히 확실한 거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건설 관계자, 건물 관리업자, 주차장 관리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의 건물의 오너십, 에너지의 오너십, 공간의 오너십을 가지고 추가적인 BM을 계속 더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고객이 바로 B2B인 그들이 되는 겁니다. 저의 경제성은 그들을 통해서 받는 수익인 것이고, 운영단을 통해서 받는 기존의 CPO라고 불리는 충전 사업자들은 저희와 같은 BM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통해서 하다 보니 BEP 기간이 5.6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다량한 모델을 통해서 1.6년 만에 BEP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기존의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 이제 똑같은 부품을 써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량의 차를 이제 서빙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 차이가 조금 현격하게 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통합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효율이 빠른 고속 충전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궁극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건 시장 전반을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전기 사용자 모수에 대한 확대 1번, 그 다음 전기 자체에 대한 요금에 대한 문제 2번을 다 두루두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 쓰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의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도 아까 IR에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아질수록
전기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한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전력의 양보다 정해진 발전소를 통해서 그 캐파를 갖다가 이미 메꾸기에는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능형 전력망 전략 사업이 있고요. 이 전략 사업을 통해서 공급단에 대한 조절이 아니라 수요단에 의한 조절을 하는 사업을 2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혹시 대표님 지금 현재는 통합형 설치를 했을 때는 얼마이고 우리 거를 했을 때는 얼마이고 이 차이 정도는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통합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냥 일반 충전기 말씀하죠. 그냥 이것저것 노무비와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기당. 한전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네. 예. 저희 시스템은 아까 말씀한 20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당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전 분담금은 기기당 50만 원 그냥 한전이 내는 거예요? 냈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돌려받는 건데, 예, 끝나고 나서. 예치금 같은.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있는 한은 묻어놓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계속 한전에 내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50만 원 분담금은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 뭐 아까 12개인가를 묶을 수 있다고, 20개인가요? 한 번에? 20개요. 예. 20개까지 묶을 수 있다. 저희는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아예 안 냅니다. 샌드박스를 통해서 국토부나 어떤 산자부로부터 유권 해석권 받은 걸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기를 모자 분리를 통해서 내전기로 한 거잖아요. 사업자들은. 그러니 내가 기본 요금부터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되는 구조인 거고. 전기 사용량이 아파트 들어온 전기가 얼마 100이라면 20은 내 거야. 라고 해서 계량기를 자기 이름으로 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자 분리고요. 이 사람 주인이 한전으로부터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저희는 일종의 시설물 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그들이 쓰는 전기를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익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보조금 같은 게 있을 때는 아까 기존 사업이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조금을 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 전기는 맞습니다. 자동차로 쓴 거라지만 우리는 일반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일반 전기료하고 그 전기료가 차이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의 원가적인 측면을 보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이 운영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코스트, 기본 요금, 멤버십 유지 비용, 통신비 등은 항상 이 코스트를 고객한테 전가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사업은 왜 그거를 혹시 쓸 수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거를 끌어와서 그 한 사람이 쓰는 거를 대신에 20명이 쉐어해서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그러니까 B2C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충전 사업자의 지위도 지금 득하는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충전 사업자라고 하는 그렇죠.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는 사람에 관한 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기기가 너부터 샀거나 제조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자격 조건이 기됩니다. 그러면 이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전 사업자가 경쟁 관계라고? 지금 현재는 경쟁 관계일 수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그 협력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현재는 그들은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후에는 기본 요금이 없는 저희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즉 한전으로부터 15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 저희가 공급하는 80원짜리 전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 그들한테는 경제성이 더 나아게 될 거죠.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엔드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사업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사업을 할 때쯤에 또 기술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건물 안에 작은 한전과 같은 역할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가 그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설명하신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갑자기 그런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충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충전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전의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용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네요, 한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건물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자 분리를 통해서 잘라놓은 전력 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을 모자 분리라는 걸 통해서
잘라 나오는 거죠. 계약의 주인이 틀린 거죠. 30이라는 예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네가 충전기를 한 5개를 달았다고 예를 들게요. 네. 6번째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모자 분리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충전 사업자들과 협업을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쓰는 충전기 예를 들어 50개를 옆에 설치해주고, 인터페이스상 사용자는 마치 이 회사가 쓰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서, 예, 시스템적으로 전기는 다른 전기를 사용하지만 고객은 인터페이스상 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CPO 사업자들이 저희한테 협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전기량을 여기서 쓰게 되면은 모자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알아서 빼주는군요, 한전이. 한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어요. 신청을 해요? 예. A라는 건물에 입주민 동의의 허락을 받아 변압기의 일부 용량을 우리가 쓰게끔 허락을 해줬습니다. 한전은 잘라주십시오. 양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에다 자른 거예요? 물리적인 양은 똑같은데 주인이 틀린 겁니다. 계약 용량이 틀려지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해가지고 양이 더 늘어난 거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 아까 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쓸지 안 쓸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설치하는 충전기의 용량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10짜리를 5개 설치했다. 무조건 50kg를 잘라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 관련해서요.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채비. 죄송합니다. 채비가 동네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봐가지고. 차집이. 그거를 너무 많잖아요. 파워큐브 너무 이렇게 셀 수 없이도 많은데 SK 쪽도 있고. 맞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통폐합이 좀 일어나서 좀 규모가 커지고 좀 이합 집산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옛날에 우리 통신시장 처음 열렸을 때 통신사들이 처음 벌렸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 통신 디바이스를 안테나를 자기 돈을 가지고 막 늘리는 비즈니스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유저를 확보했었어요. 지금 대기업이 M&A를 통해서 제조사가 됐던 운영사들을 흡수하면서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많은 포션, 즉 마켓시어를 가져가는 게 이 사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을 한번 바라볼게요. 외국의 경우는 일례로 광고업자도 충전 사업을 합니다. 광고판에서 광고판을 10분 보고 있으면 충전은 공짜, 예를 들어서. 결국 전력 판매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력 판매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정책 자체도 틀려지는데, 왜 핸드폰을 보면 우리 정량제도 있고 정액제도 있잖아요. 충전 사업은요, 100% 정량제밖에 없는 겁니다. 정액제밖에 없는 겁니다. 1kW 쓰는데 얼마? 정주차요금 제도 있던데. 그런 거죠. 시간제. 그러니까 정량제라는 게 뭐냐면, 국토부통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약 39km, 40km도 못 하세요. 하루에. 1년에, 한 달 동안 1000km를 타도 전기량으로 환산하면 200kW도 못 쓰십니다. 이걸 갖다가 집전기를 가지고 전기로 환산하면 한 3만원, 4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 말해서 10만원 내시고 무제한 충전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정액제도 가능한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1kW당 얼마입니다라는 정책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정액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비즈니스의 다양성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를 판매하는 충전 사업자의 충전 서비스. 재밌는 컨셉이네요. 건설 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 서비스. 이 사람 돈 안 벌어도 돼요.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쓰면 되는 거니까. 주차장 사업자가 운영하는 편의 서비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건물 관리사가 운영하는 충전 서비스라는 식으로 충전 서비스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GDTV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기 자동차 충전 이외에 추가적인 B2B 전기 충전 사업 영역은 무엇이 있고,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과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네. 여러 개 있어서 잠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하면은 전기 충전 사업, 왜 B2B 충전, 전기 관련된 사업?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건설사에서 저희 회사를 평가할 때 세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1번은 당연히 경제성이고요. 제일 싼 값. 2번은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기들은 단방향 설계가 되어 있어요. 즉 전기차가 컨슈밍 장치로서 전기를 소모하는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양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기차가 오늘은 전기를 소모하는 제품이지만 언젠가는 전기를 뱉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V2G 같은 개념도 쓸 수 있는 전력 설계로 되어져 있거든요. 즉 단위 건물 안에서 투웨이 설계를 통해 충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주는 전기를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까지 되어져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V2G 같은 개념입니다. 또는 V2V라고도 불릴 수 있고 비클 투 비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동하는 충전 서비스라고 있죠. 네. 전기차가 있고 멈추면 옆에서 실시간으로 전력을 줘갖고 잠깐 충전하게 해주는, 다 실시간으로 근거리에서 충전하는데 이거 장거리여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내 차가 지하 1층에 있고 대표님 차가 지하 3층에 있어요. 네. 어떻게 같이 붙여서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원하는 시간에 배터리에다 전기 놓고 가고요. 이 배터리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전기보다 싸다면 이게 진정한 V2V의 광의의 개념이에요. 일반 은행의 환전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전력 설계를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경쟁력 중, 변별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뭐 ESS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 농사로다가 하면은 우리 농사 지을 때 한강 물 흐른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저수지도 있어야 되고요. 수로 그 관도 설치해야 되는 것처럼 ESG는 ESG대로, 충전기는 충전기 다 다른 ESS는 ESS대로, 충전기는 충전기대로 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그리드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력 효율화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실내나 산에 그런 그리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효율화 사업자가 있고요. 저희 같은 소비단에서의 효율화 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기차 구매를 클릭한 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아주 적절한 전기차 오너로서 너무 재밌는 아이템이었고요.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2%밖에 안 되고 어차피 뭐 30% 40%까지 충분히 뭐 5년 내에는 커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그 충전 사업자 충전 사업의 좀 효율화, 전력 사용의 효율화, 공간 사용의 효율화, 이런 걸 이끌어내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세바사, 김진우 대표님 아이템을 듣고, 미래의 어떤 청사진까지 들으니까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이번 펀드레이징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대표님 저는 도리어 조금 실질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업도 너무 많고 또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약간의 투자의 방향은 언제 브레이크 이븐 할 수 있어? 또는 언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거야?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도리어 대표님께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손에 그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대려 대표님께서는 조금 포커싱을 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곳을 조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 하나만 굉장히 잘합니다로 얘기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제가 대표님의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20억 펀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조금은 대규모로 해서 이렇게 막 크게 한 번에 확산을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수주가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조금은 그래서 리스크를 해칭하고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대에 맞는 이거 대표님이 한 2, 3년 전이면은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조금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평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반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 코멘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하고 오늘 소감 얘기하시고 오늘 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어떤 서비스 레벨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 얘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어떤 좀 중구난방, 많은 비즈니스 모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한 번에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5년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저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처음에는 충전 사업, 그 다음 번에는 아까 부의장님 전력 예측, 피크 제어 사업, 피크 제어를 통해서 나누는 전력 거래 사업, 그걸 가지고 하는 데이터 사업, 이런 단계적으로 5년에 거쳐서 하는 포트폴리오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이라고 했던 기준은 지금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계 펌과 같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나 피저빌리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 현대 건설사 또는 GS밸리 이런 사들이 실제로 올해 안에 만들어내야 될 양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가 뭉뚱그려서 20억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설비 작업, 재료 작업, 그다음 마케팅과 기타 운영 작업까지의 비용이고 이 비용을 통해서 올해 17억, 2028년 12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자리가 하여튼 처음인데요. IR과 같은 딱딱한 자리는 참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어봐 주시는 질문의 난이도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제가 말하는 어떤 단어의 그 고름을 약간 좀 일반 언어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금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에 좀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